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뽑아서 입력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나저나 1월은 부가세의 달,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라는 큰 숙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약 10만원 내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자라면 앞으로 계속 세금과는 친해져야 하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는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직접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 매출액과 총 매입액, 이렇게 두 가지예요. 부가세가 원래 그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인데요. 영수증 같은 곳을 잘 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급 가격의 10% 금액으로 추가된 이 부분들이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만일 내가 1,1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급가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10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물건을 만약에 990만원어치를 샀다면 그 안에 공급가 900만원, 부가세 90만원으로 이 물건을 살 때 이미 90만원을 미리 냈으니 그 부가세를 차감해 주는 겁니다. 즉 매출세액 100만원 마이너스 매입세액 90만원 하면 결국 10만원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야, 물건을 팔면 한 10% 정도는 세금으로 내. 근데 너 물건 구입했을 때 10% 미리 세금 냈지? 그럼 이거는 빼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 매출이 많으면 부가세가 늘어날 거고, 매출은 같지만 매입이 많다면 부가세가 줄겠죠? 그리고 이 매출액과 매입액은 아무거나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뽑아서 입력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전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매출에 관한 자료를 우선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로그인 하시고 정산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작년 7월부터 그 일반과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를. 근데 이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대상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바꿔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6개월간의 요 매출 내역을 엑셀로 다운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토어가 하나 더 있어서요. 하나 더 다운을 받겠습니다. 정산관리, 부가세 신고 내역, 여기 항목에 작년 21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7월부터 12월 이렇게 되고 다운, 이렇게 해서 두 개 다운받은 거를 우선 좀 정리를 해줄게요. 다운받은 것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 넣고, 네. 그리고 여기 과세 매출 금액하고 면세 매출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네이버에서 임의로 나눈 거라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면세 매출이신 분 거의 없잖아요. 저도 면세 매출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걸 합쳐서 토탈 매출액, 총 매출액으로 저는 합쳐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더하기 요거를 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요 금액만
저는 매출로 신경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매출액이 사실 어떤 결제 수단으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용카드냐,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냐, 아니면 그 위에 기타 매출이냐,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나눈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다 합하면 그게 이제 총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쉽게 컴마를 찍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총 매출액도 알아야 하니까 자동 합계를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합계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총합이 제가 1억 3,200 정도가 이제 총 매출이 되고, 그게 이제 신용카드가 8,800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3,400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700 있고. 그래서 우선 저장을 해둡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매출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다 뽑으면 나눠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용카드도 나오고 현금 영수증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매입에 대한 자료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여기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란 가운데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이제 본인의 개인적으로 매입하신 그 자료, 신용카드로 매입하신 자료들을 사실은 하나 카드를 지정하셔서 그 카드를 국세청에 나는 이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놓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이 카드로 결제하겠어.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그냥 취합해가지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등록 안 하고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 매입 내역을 따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래처별로. 여하튼 저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이거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해주시고, 근데 이 신용카드로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했어도 그래도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자, 제가 분기별로 월별로 해볼까요? 월별로 작년에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전체 해가지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긁은 금액이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매입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증빙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공제 여부 결정이라는 항목에 지금은 공제를 해주겠다, 즉 매입의 증빙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비공제, 불공제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바꿔볼게요. 조회하면 이렇게 불공제로 나오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나 사업용으로 쓴 건데 왜 공제를 안 해주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 공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일일이 수동으로. 어떻게 바꾸냐? 왼쪽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요 항목이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중에 난 이거는 공제해줘야 돼. 이것도 공제해주고, 공제해주고, 공제해주고. 이건 아니야. 뭐 저는 일단 여기 있는 것도 다 사업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공제를 다 누르고, 그 다음에 변경하기 이렇게 누르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공제 대상이 없이 다 공제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작년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공제가 안 되는 건데, 공제가 되는 것인데 공제가 안 되는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것은 공제로 우선 바꿔주셔야 나중에 끌고 올 때 공제된 것만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시고 한번 요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이제 바로 신고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신고에 부가가치세를 누르시면 네, 이런 안내사항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15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 이후로 조회해야 국세청 자료가 이제 딸려온다, 이런 내용이고, 꺼주시면 되고, 정기신고 누르시면 우선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옆에 확인 눌러주시면 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상 없으면 다음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부터 뭔가 복잡한데요. 어떤 항목을 입력할지 이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세요. 그 일반 사업자이신 분들은 이러이러한 항목에 이제 입력해야 된다. 근데 이 외에 추가로 내가 뭐 더 공제를 받거나 내야 되는 항목이 있으면은 그런 자료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는 분들은. 네, 다음으로 넘기시고, 그럼 이제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에 뭐 순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표가 대충, 위에는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을 넣는 공간 판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항목은 매입에 대한 거. 내가 그 팔기 위해 뭔가 재료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는 뭐 깎아줄 내용이 있으면 세금 여기다 넣어서 세금 깎아준다는 내용. 그래서 최종 나는 얼마를 낼 것인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선 매출에 관한 걸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는 게 세개 자료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 매출이 있으면 여기다 작성하기 해서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한번 작성하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이렇게 있어요. 이 버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들어오죠. 항목이 두 건이 있고 69만 원. 제가 이제 네이버 외에, 네이버는 아마 전자세금계산서 끊으실 일이 없으실 건데 그거 외에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요 사업자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게 있어요. 매출에 대해서. 그 항목이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집계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 완료 누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국세청에서 증빙이 되는 것이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눌러볼게요. 작성하기 누르시면, 주의하실 게 이제 여기 밑에 작성하기 이걸 누르시면 이 하얀 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집계표 이걸 작성하기 누르시면 네, 이 항목에 이제 여기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하고 신용카드인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인지 그 외인지를 여기다 입력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네이버에서 다운받았던 엑셀 자료를 꺼내서 여기 있죠? 여기에 제가 아까 매출액이 있었고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기타인지 있었잖아요. 이 금액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신용카드로 매출 낸 게 8,800만 원이죠. 이걸 이제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88081-280 88081-280 이렇게.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요거랑 두 개를 합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랑 더하기 여기랑 이렇게 하면 36825-285 36825-285 네. 그리고 여기는 직불,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요 기타랑 다른 거예요. 요 기타는 뭐 포인트나 네이버에서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다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넣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꺼두고 이렇게만 하고 합계가 1억 2,400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밑에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매출 총액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발행 내역이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년 3분기부터 4분기. 근데 저는 조회되는 게 없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결제를 손님이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대부분 아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연동이 안 될 거예요. 신용카드는. 근데 현금 영수증은 발행 내역 조회하시면 작년 3분기 조회하시면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이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매출도. 제가 한번 볼게요. 정리한 거랑 금액이 같나? 현금 영수증 지금 끄는 게 공급가액, 부가세 합쳐서 총금액. 여긴 총금액을 입력해줘야 돼요. 칸이 나눠져 있지 않죠? 이렇게 한 칸밖에 없으면 부가세까지 포함된 총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3분기에 제가 총금액이 1,600만 원 여기다가 더해볼게요. 그 다음에 4분기에 총금액이 2,000만 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아까 계산한 현금 영수증 요거랑 36959 조금 차이 나네요. 10만원 정도, 12, 3만원. 아마 이제 네이버에서 현금 영수증 한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출을 내고 그다음 현금 영수증을 끊어준 게 한두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국세청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 금액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까 네이버에서 정리한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있으니까 3695753 요걸로 넣어줄게요. 3695753.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렇게 합쳐진 1억 2,500 요거가 부가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가액하고 이렇게 나눠서 자동으로 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4번에 기타 요 항목에다가 아까 네이버에서 기타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입력해 주는 건데, 이제 뭐 현금 결제나 아니면 뭐 포인트 결제나 그 외의 어떤 수단, 국세청에서 사실 모르는 그런 거죠. 그 매출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라는 건데, 요거는 칸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여기는 얘를 나누기 1.1 하시면 그게 공급가액이고, 그거의 10%가 세액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볼게요. 요거 나누기 1.1 하면 요게 공급가액 여기다 적으면 되고, 세액은 요 금액의 10%입니다. 0.1 하면 되겠죠? 네, 요렇게 콤마 찍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거 더하면 아마 이 금액이 될 거예요. 한번 더해 볼게요. 그쵸? 749160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각각 공급가액이랑 세액에 넣어줍니다. 681050 681050 네, 세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68105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입력했고, 네, 뭐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이런 건 전 없으니까 입력 완료. 네, 그러면 계산서 부분,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그 외 이렇게 해서 네, 총 저의 매출에 대한 건 다 신고가 됐어요. 과세 표준 명세. 요거는 만약에 업종이 여러 개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업종별로 금액을 좀 쪼개라는 거예요. 1억 2,100을 뭐 1억 어디서 나왔고 뭐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전체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121786334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내가 산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세금계산서 산 거 있으면 여기 자동으로 나오겠죠? 네, 저는 이렇게 있네요. 24건에 147 해가지고 5,700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전자로 끊으시면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쉽죠? 그리고 이제 종이세금계산서 있으시면 그거를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5,70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여기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뭐 그걸 넣어줘야겠죠. 작성하기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부 일반 매입 이런 게 있어요. 작성하기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네, 애가 울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꿋꿋하게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여기 위에 항목은 어쨌든 하얀 부분 좀 넘어가시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입력하시면 위에 자동으로 또 역시 합계가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요거 두 개를 아마 저희는 입력하면 돼요. 화물 운전복지카드 이런 거 없으니까 저는.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조회봅니다. 그러면 2021년 작년 3분기 조회하기 하면 없네요. 4분기 조회하기 하나 있습니다.
공급가액 10,000원이고 부가세가 여가 없네요. 뭐 제가 책을 샀던지 뭐 부가세가 없는 어떤 항목으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했나 봐요.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그러면 이걸 확인하고 거래 건수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한 건 있었고 저는 공급가액 아까 10,000원. 세액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입력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빵건으로 그냥 하고. 네. 이게 딸려오면 좋은데 현금 영수증 조회해서 확인한 걸 그냥 보고 수기로 사실 입력해야 됩니다. 좀 불편해요.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도 조회해 볼게요. 21년 조회하기 하시면 얘는 이렇게 딸려옵니다. 왜 딸려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사업할 때마다 그 카드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여기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안 했으면 여기 안 뜨겠죠. 그러면 각각의 그 카드를 매입처별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샀는지별로 나눠가지고 금액을 더해서 입력을 껌껌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 불편하겠죠. 그래서 꼭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다 등록을 해두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 불공제 선택하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공제된 것만 불러와지거든요, 여기서. 불공제인 거는 세금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공제로 아까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여기에 제대로 된 수치가 딸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작업을 저희가 미리 했던 거고, 저는 이렇게 7월부터 12월 요 금액만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칸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공급가액을 넣으면 세액이 아마 딸려 나오겠죠? 그럼 봅시다. 여기 공급가액, 부가세 돼 있는 공급가액의 요 금액, 하반기 합계죠. 저는 하반기만 넣으면 되니까 6,300만 원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해 볼게요. 공급가액,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다가 6,300만 원. 네. 세액이 안 나오네요. 얘는 또. 그리고 거래 건수는 2201. 2201. 일일이 쳐야 되나 봐요. 53201-909. 53201-909. 네, 복붙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네. 세액은 자동으로 10%가 입력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 이런 내용들은 전 해당이 안 되니까. 입력 완료. 네. 그럼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거 5,300만 원 제가 산 거 이제 매입을 해주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없으니까 입력 완료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매출 입력했고, 매입에 대한 것도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입력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이 요렇게 매출을 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1,211만 7천원. 요거 세금으로 부가세 내라. 근데 이제 내가 산 게 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 여기 있죠? 1,110만원. 요거를 빼준다는 거예요. 요거 샀으니까. 살 때 이미 부가세 냈으니까. 그러면 1,200에서 1,100 빼니까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은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부가세를.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좀 깎아줄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저희가 전자로 이거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제 10,000원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그냥 입력 완료하시면 자동으로 네, 이렇게 10,000원 들어가서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등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매출에 대한 거를 신용카드로 긁었잖아요. 그리고 매입에 대한 것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에 대한 것이 신용카드로 하면 투명해져서 국세청이 다 파악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현금 아니고 카드로 이렇게 국세청 알기 쉽게 결제했으니까 내가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깎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로 긁었으니까 요거 깎아줄게가 얼마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작성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세 금액에 반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5월에 또 이제 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그때 이 자료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걸 그대로 신고할 거니까 그거 알겠냐. 그리고 이제 금액은 내가 알아서 자동 계산해 줄게. 네가 깎여야 되는 금액이 얼만지를. 요건데 저희는 자동으로 해야겠죠. 확인 누르시면 그럼 알아서 띠리리릭 해가지고 이렇게 공제세액이 100만 얼마가 나오네요. 입력 완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합계가 100만 얼마 이렇게가 나왔네요. 깎아주는 금액이. 사실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았을 텐데 아마 깎아준 것 같아요. 더 이거랑 맞춰가지고 똔똔으로. 최종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띠리리링 빵원이네요. 아하. 원래 1200 내야 되는데 1100만 원 깎아주고 매입할 때 냈으니까 100만 원 부가세인데 거기서 너가 이제 투명하게 거래 잘했으니까 더 깎아줄게 해서 낼 거 없어 부가세라고 나왔네요. 네, 역시 신용카드 결제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그러면 뭐 환급 받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났네요.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접수가 잘 됐다.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시고 신고 내역 조회 한번 해볼까요? 접수층 나오나? 그러면 여기 오늘자로 조회하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나왔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세금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냈어야 됐잖아요. 부가세를. 빵원으로 만들게 된 되게 중요한 비결이 있었죠. 신용카드로 매출이 많이 낸 거. 이렇게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 하나 국세청에 등록해서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렇게 간단히 마치시면 될 거고 뭐 세무대리인 분께 요청하셔서 세무사에 신고하셔도 됩니다.